자, 이번 수업은 힘에 대해 알아보자.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작용하는 힘으로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힘을 받은 물체는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변하게 된다. 풍선을 누를 때, 철사를 구부릴 때, 고무줄을 늘릴 때, 유리창이 깨질 때, 밀가루 반죽을 누를 때는 힘에 의해 물체의 모양만 변하게 되고, 굴러가던 공이 멈출 때,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멈춰있던 자동차가 출발할 때는 힘에 의해 물체의 운동 상태만 변하는 경우이며, 축구공을 발로 차거나 야구공을 방망이로 칠 때, 테니스공을 라켓으로 칠 때,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여 찌그러지면서 멈출 때는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물질의 상태나 성질이 변하는 것은 힘과 관련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물이 끓는 것이나 얼음이 녹고 못에 녹이 쓰는 것은 힘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다. 힘은 화살표를 이용하여 표시하는데,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 화살표의 방향은 힘의 방향을 나타내고, 화살표의 시작점은 힘이 작용한 지점을 나타낸다. 큰 힘을 나타내는 화살표일수록 길이가 길어지지만 화살표의 굵기는 힘의 크기와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표시된 세 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화살표의 길이가 짧은 A는 B보다 힘의 크기가 작고, 길이가 같은 B와 C는 힘의 크기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힘의 단위는 뉴턴을 사용한다. 자, 이번 수업은 중력에 대해 알아보자. 중력은 지구 혹은 어떤 전체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말한다. 중력의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 혹은 연직 아래 방향이며,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커지고 지구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예를 들어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을 비교하면 지구 중심에서 더 멀리 있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더 작게 나타난다. 폭포의 물이나 사과, 운석 등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나 비와 눈이 내리는 것,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 지구와 같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 고드름이 아래쪽으로 얼어붙는 것은 모두 중력에 의한 현상들이다. 다음은 질량과 무게에 대해 알아보자.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위는 킬로그램, g을 사용하고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을 이용해 측정하며, 같은 물체의 질량은 측정 장소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단위는 뉴턴을 사용하고 용수철 저울이나 안전뱅이 저울을 이용해 측정하며, 같은 물체라도 측정 장소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지구에서 물체의 무게는 물체의 질량의 9.8을 곱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질량이 1kg인 물체의 무게는 9.8N이다. 달의 중력 크기는 지구 중력 크기의 6분의 1이다. 따라서 달에서 물체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무게의 6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구에서 질량이 6kg인 물체의 무게는 9.8 곱하기 6, 즉 58.8N이며, 같은 물체를 달에 가지고 갔을 경우 질량은 그대로 6kg이지만 무게는 6분의 1이 감소한 9.8N이다. 만약 중력 크기가 지구보다 2.5배 더 큰 목성의 물체를 가지고 갔을 경우 질량은 그대로 6kg이지만 무게는 지구에서의 무게의 2.5를 곱한 147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탄성력에 대해 알아보자. 탄성력은 모양이 변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말한다. 탄성력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이고, 탄성력의 크기는 작용한 힘의 크기와 동일하며, 물체가 많이 변형될수록 탄성력의 크기도 커진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용수철에 10N의 힘을 가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면 탄성력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며, 탄성력의 크기는 10N이고 더 많은 힘을 가해 용수철을 더 많이 늘리면 탄성력의 크기도 커진다. 컴퓨터 자판이나 장대 높이뛰기, 활, 축구공, 농구공, 집게, 침대 등은 모두 탄성력을 이용한 예들이다. 다음은 용수철을 이용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원래 길이가 15cm인 용수철에 무게가 10N인 물체를 매달았을 때 전체 길이는 20cm이고, 20N의 물체를 매달았을 때 전체 길이는 25cm가 되었다고 하자. 이때 늘어난 길이는 10N일 때 5cm, 20N일 때 10cm가 되므로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하면 물체의 무게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용수철을 40cm 늘어나게 하는 물체의 무게를 구해보자. 늘어난 길이가 10cm일 때 물체의 무게가 20N이므로 늘어난 길이가 40cm일 때의 무게를 비례식을 세워 계산하면 80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어떤 물체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의 전체 길이가 40cm가 되었다면 늘어난 길이는 전체 길이 40cm에서 원래 용수철 길이 15cm를 빼는 것으로 계산한 25cm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비례식을 세워 계산하면 이 물체의 무게는 50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마찰력에 대해 알아보자. 마찰력은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만약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했지만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마찰력의 방향은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이고, 물체가 운동 중인 경우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만약 빗면 위에서 물체가 빗면 아래쪽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빗면 위쪽이다. 힘이 작용했지만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마찰력의 크기는 작용한 힘과 같은 크기를 가진다. 예를 들어 10N의 힘으로 물체를 밀어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10N이 된다. 마찰력의 크기에는 물체의 무게와 접촉면의 거칠기가 영향을 미치는데,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커지며 접촉면의 넓이는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나무판 위에 한 개의 물체를 올려놓은 A와 같은 물체를 두 개 쌓아놓은 B를 비교하면 무게가 더 큰 B에 더 큰 마찰력이 작용하며, 나무판과 유리판에 같은 물체를 올려놓더라도 거칠기가 더 거칠거칠한 나무판 위의 물체에 더 큰 마찰력이 작용한다. 하지만 같은 나무판에 물체를 세워 접촉면의 넓이를 다르게 하더라도 마찰력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등산화의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것이나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이는 것, 눈 오는 날에 자동차 타이어에 체인을 감는 것, 체조 선수가 손에 홧가루를 묻히는 것, 현악기를 연주할 때 활에 송진을 바르는 것은 마찰력이 커야 편리한 예들이고, 수영장 미끄럼틀에 물을 뿌리거나 창문에 바퀴를 달거나 기름칠을 하는 것, 회전축에 베어링을 사용하는 것은 마찰력이 작아야 편리한 예들이다. 자, 이번 수업은 부력에 대해 알아보자. 부력은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을 말하며 중력의 반대 방향, 즉 위쪽으로 작용한다. 물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의 크기도 증가하며 물체의 질량은 부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부피와 질량이 같은 물체가 물에 잠겨 있을 때 A보다 물에 잠긴 부피가 더 큰 B에 더 큰 부력이 작용하고, 물에 잠긴 부피가 같은 B와 C에는 같은 크기의 부력이 작용한다. 또한 질량이 다르더라도 물에 잠긴 부피가 같은 D와 E에도 같은 크기의 부력이 작용한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물에 잠기기 전과 후의 무게 차이로 측정할 수 있다. 만약 용수철 저울에 무게가 10N인 물체를 매달아 물에 넣었을 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7N이 되었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3N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부력과 중력의 크기에 따른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자. 부력이 중력보다 큰 경우에 물체는 계속해서 위로 떠오르게 되고, 부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으면 물체는 물 위나 물 속에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중력이 부력보다 더 큰 경우의 물체는 계속해서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구명조끼나 튜브를 사용해서 물에 뜨는 것, 부표를 띄워 물 위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 무거운 배가 물 위에 뜨는 것, 잠수함이 뜨고 가라앉는 것은 액체 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을 이용한 예들이고, 열기구 안을 뜨거운 공기로 채우면 위로 뜨는 것이나 헬륨을 채운 비행선이나 풍선이 위로 뜨는 것, 풍등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모두 기체 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을 이용한 예들이다.